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급등 타이밍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이 드디어 2만 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하락장에 그래도 급등 타이밍이 아주 정확한 시황 정보들, 그러면서 그냥 희망 고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시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속을 드렸었던 것처럼 100% 무료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2만 분 돌파 이벤트로서 자료집 지금 이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재 증시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 리사이클링 테마주, 2차 전지 리사이클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폐플라스틱이라고 하던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이제 2-3년 안쪽으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을 해야 되는 아리백에 이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이제 수혜 기대감들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서 지금 이제 총정리 자료집 드리려고 하니까요.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니죠. 토요일 아침이었죠. 토요일 아침에 드디어 테슬라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전 세계 이제 증권가 쪽에서 이목이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해당 내용들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 로봇 대장주 5년 내에 어떤 섹터가 지금 이제 2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하느냐, 지금 여윳돈 있다면은 폭락장에 모아가셔야 되는 종목 바로 지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로봇 기술력의 정점입니다. 휴머노이드가. 하지만 지금 이 휴머노이드를 시제품 같은 경우는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판매를 위해서 대량 생산 성공을 한 업체가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AI 데이 여기서 이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공개가 되었죠.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옵티머스가 가정에서 지금 이제 사람을 대신을 해서 집안일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 집안일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청소도 대신해주고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로봇이 해주게 된다. 어느 일정 부분 기술적인 그런 이제 장벽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는 이 인간형 로봇, 특히나 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를 할 수가 있는 인간형 로봇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현대차와 테슬라입니다. 로봇에서도 경쟁을 이어간다.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금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 거는 다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국내 증시에서도 매우 매우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내용들 분석을 드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여전히 1위, 그러면서 굉장히 맹렬하게 현대차의 전기차가 맹렬하게 지금 추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이후에 로봇에서도 테슬라와 현대차가 경쟁을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바로 정의선 회장의 승계 과정의 최우선 과제다.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형 로봇입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휴머노이드, 일명 옵티머스의 시제품을 여기서 이제 공개를 했죠. 아직 걸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몸을 스스로 일으킬 수가 없어서 사람이 3명이 성인 남성이 딱 해가지고 얘를 이제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 쪽에서 같이 이제 이 무대에서 라이브로는 그 보여주지는 못했어도 이런 식으로 옵티머스의 시제품이 테슬라 공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서랍을 닫는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화분에다가 물을 준다라고 하던가. 지금 현재 테슬라 쪽의 입장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2만 달러에 퍼블릭으로 팔겠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팔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사용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서 이런 것처럼 부품 운반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기술 개발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로봇이 공장 내에서 사람의 인력을 대체를 하면서 24hour 24/7이죠. 24시간 주 휴일도 없이 24시간 풀가동을 돌아가게 하는 게 지금 테슬라 쪽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이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는 게 테슬라의 지금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인간형 로봇의 최고 난이도가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가장 어렵죠. 일단 뭐 움직이는 이족 보행 같은 경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련의 이제 이 차선들이 있어 가지고 이 차선만 따라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자동차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속력을 앞에 자동차와 맞춰서 가면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구조예요. 근데 이것을 구현을 하는 것도 지금 매우 매우 힘들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카메라, 이동, 작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메라로 어떤 물체를 식별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사람이 로봇에게 이제 명령어를 넣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또 로봇이 가야 되겠죠. 모빌리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이 명령을 한 것처럼 손을 들어서 이 물건을 잡는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설거지를 한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수많은 상황들이 각계각층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수준의 딥러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로봇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를 슈퍼컴퓨터가 대신에 연산을 쫙 처리를 해 놓고요. 지금 이제 이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 연산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겠죠. 지금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휴머노이드의 로봇이 가격이 대당 지금 10만 달러입니다. 1억이 넘어가죠.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로봇을 대당 가격을 2만 달러로 지금 현재 목표 가격이 테슬라 전기차 가격의 3분의 1로 로봇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테슬라 쪽의 목표고요. 지금 이 2만 달러로 수백만 대를 양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러한 뭔가 획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공장 작업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범용성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추진을 하기로 한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로봇 회사들은 일련의 투자를 받아가면서 당연히 적자를 보겠죠. 수백억, 수천억씩 적자를 보게 되면서 그 로봇의 기술 개발을 높이는 데에만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로봇에다가 상업성을 지금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로봇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산하 보선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해당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를 하는데 대량 양산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양산 성공이 기대가 된다. 현재 지금 휴머노이드 개발이 매우 빠른 속도고요. 지금 특히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는 개발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1년 만에 지금 이제 적은 이제 좀 낮은 속도이긴 하지만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지금 손으로써 직접적으로 물건을 날른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꽃에 화분에 물을 준다라고 하던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작업들을 보여줬다라는 게 매우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봇 분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데 이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한다고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해당 시제품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하면서 지금 못 걷는 게 맞다. 하지만 수주 내에 걷게 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테슬라 쪽의 인력들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전부 다 빠지고요. 그러면서 신규 채용 인력
인력들이 이 로보틱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대규모 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이미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인력 헌팅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이 테슬라가 로봇 분야에 있어서 아주 이제 많은 인력들을 가져올 수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의 한계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막 덤블링을 합니다. 덤블링을. 사람도 하기 힘든 덤블링을 하고요. 파쿠르를 해요. 이 막 파쿠르 같은 경우는 막 장애물을 넘어다니면서 닌자처럼 막 움직이는 거를 이제 파쿠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의 휴머노이드 로봇 뭐 아틀라스 이런 애들이 지금 덤블링을 하고 막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하드웨어들을 보여주죠. 근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일단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력이 미천합니다. 전선이 드러나고요. 외장으로 덮지를 않았어요. 전선이 드러나고, 일단은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일정을 내년으로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해당 내용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100%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2023년에 양산을 장담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당장 이제 이번 주 AI 데이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 주가의 국내 단기적인 충격 같은 경우는 수순으로서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테슬라 이슈로 지금까지 로봇 주가가 움직였었던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봇 주가가 단기적으로 해당 내용에 있어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확신하지만, 이 내용으로 올라간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락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경직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매도가 굉장히 로봇 쪽으로 과하게 지금 이제 나와주는 과매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 기회로서 다가올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카메라 비전 시스템이에요.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내용들이 지금 카메라나 레이더로 이제 수집한 정보를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비전이 뭐냐라고 하면은, 카메라나 이런 레이더 이런 걸로 인식을 한 실제 데이터를 컴퓨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 일명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거를 그대로 디지털 세계에다가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 운전이 주행이 되고 있겠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로봇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단순한 자율주행차 카메라 비전 시스템 대비해서 로봇의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거의 그냥 실생활하고 똑같은 수준의 고화질을 나타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차들이 지금 이제 이 현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특히나 모든 가정의 환경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딥러닝이 자율주행차 대비를 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동적이고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카메라랑 레이더로 로봇들이 이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게 되죠. 이 상 안에 그러니까 이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는데, 이 인식을 하는데 사과가 여기 뭐야? 이게 테이블이고, 이게 지금 뭐가 빨갛네? 동그랗네? 사과인가? 사과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딥러닝을 전부 다 수행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식이 오래 걸려요. 상 위에 사과가 있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인식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과인지 뭔지 몰라요. 이게 꽃병이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꽃병이네 해버리면 로봇이 사과에다가 물을 주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이 꽃병을 사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꽃병을 들고 주인한테 칼로 이거를 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기술력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이 로봇의 카메라 비전 시스템을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테슬라가 지금까지 쌓아오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이 바로
세계 최고의 카메라 비전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 비전 시스템이 뭐냐? 카메라로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거를 디지털 세계의 디지털 트윈으로서 지금 이제 구현을 하는 기술력을 바로 이제 카메라 비전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뭐다? 일론 머스크 CEO가 옵티머스 완성이 회사의 최우선적인 목표다. 막대한 투자를 들어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일단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인간이 굉장히 가기 힘들고 위험한 장소에 투입을 목적을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용 로봇으로서 개발이 됐겠죠. 이 군사용 로봇을 통해서 기술력이 매우 축적이 됐었고 최근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테슬라가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게 이 휴머노이드 특히나 그냥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로봇 사업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제조업 공장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인력들도 이 로봇으로서 대체가 된다. 이 시도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대차가 인수를 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행 아니면 이제 파쿠르나 덤블링을 하는 휴머노이드의 아주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제어 알고리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서 카메라 비전 시스템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슈퍼컴퓨터로 처리를 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처리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봇을 본다라고 했을 때 AI 시스템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선두적으로 앞서 나갈 수가 있는 세계 최고의 카메라 비전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디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덤블링을 하거나 이런 이제 균형을 잡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도 이번 달 11일에 신제품 발표회에서 휴머노이드 사이버1 이게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달이 아니고 이제 9월입니다. 9월 11일에 지금 얼굴 공면이 OLED 모듈로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 로봇 팔과 다리를 자체 제작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지금 이제 IT 기업들이 로봇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 쪽의 IT 기업들이 작년에 지금 얘가 로봇 개를 공개를 했었죠. 음성 인식을 한다라고 하던가 실시간 매핑 그러니까 지도를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 아니면은 이 카메라로 얼굴 인식을 하고 해당 뭐 특이한 거수자 거동이 수상한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얼굴을 인식을 하고 이상한 사람이면은 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로봇 개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 대비를 해서 180만 원에 판매를 한다. 지금 현대차 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로봇 개가 한 뭐 수천만 원 호가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능은 낮을지라도 이런 로봇들을 지금 중국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국 쪽의 엔지니어드 아츠 지금 이번에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CES 2022에서 바로 이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죠. 굉장히 이 휴머노이드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뭔가 혐오감이 듭니다. 혐오감이. 지금 일단은 보시면은 얼굴에 17개의 개별 모터로서 다양한 표정들을 제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모션 인식 그리고 모션 제어다라고 합니다. 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에요. 지금 개별 모터로 다양한 표정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표정을 변화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얼굴 인식 기기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코넬대 같은 경우는 이 얼굴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해석을 해서 얼굴을 표정을 읽는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어폰을 낀다라고 하던가 이어폰만 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목 아래다가 이게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목걸이처럼 이런 그런 블루투스 기기처럼 딱 목에다가 둘러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위쪽으로 보면서 사람의 얼굴의 아래쪽만 보는데 이 아래쪽만 보면서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넥페이스 기기죠.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게 되면서 귀에다가 끼는 얼굴 진동 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에 사람들은
AI, VR 기기를 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상현실 게임이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결국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은 콘텐츠 이런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나 게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즐길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얼굴 표정의 움직임을 데이터를 통해서 모션 인식 기술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로봇이나 메타버스 등 여러 분야 쪽으로 적용이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술력 같은 경우도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유용성은 매년 증가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반복 작업, 위험한 작업에서 사람을 대체를 할 것이고 앞으로 매년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요리나 잔디깎기, 노인 돌보기 등 수백만 가구의 값싼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봉사를 할 것이다. 미래에는 가정용 로봇이 자동차보다 저렴해져서 10년 내에 사람들은 부모에게 생일 선물로 로봇을 살 수 있게 될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테슬라 쪽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프트웨어 격차를 극복을 위해 지금 현재 테슬라 쪽과 소프트웨어 기술력 같은 경우는 있겠죠. 이 격차 극복을 위해 미국의 보스턴 이쪽에 지금 이제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력 헌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스턴에다가 5,500억 투자를 들어가서 로봇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의 과정이 그냥 미래의 사업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정의선 회장의 승계 과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이 주요한 지분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 그러면서 이번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사재를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0%를 개인 사재로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통틀어서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금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10%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상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하게 되면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수조 원대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을 해서 결국에 승계 과정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총알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증시 상장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뒤에 도전을 합니다. 이전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최대한 올리면은 올릴수록 정의선 회장 쪽에 현대 글로비스 쪽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럼 해당 돈으로 지금 이제 뭐가 진행이 된다. 결국에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지분 확보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다가 도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가치를 올려야 되고 현대 글로비스의 가치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 대응을 하고자 휴머노이드 양산을 우리는 테슬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내지 아니면은 현대차 공장이나 아니면은 스마트 분류 시스템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투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이런 가치 띄우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억 달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미국 증시 상장이 목표입니다. 휴머노이드 지금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군사용 아니면 석유 시추 시설 사람이 가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폭발물 처리, 지뢰 탐지 아니면 이제 뭐 방사능 오염이 된 그런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될 때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이제 그 핵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을 했죠. 거기서 지금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원자력 수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방사능에 피폭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신에 이제 로봇을 싹 넣어가지고 지금 방사능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결국에 현대차 쪽에서는 로봇도 모빌리티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만 만드는 제조업 기업이었다라고 하면은 로봇과 자율주행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 기술들을 전부 다 이제 겹치는 내용들이 있겠죠. 결국에 로봇도 자율주행 기술력이 필요하겠고 이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뭐 운전자 이런 뭐 조종사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UAM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전반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는
좀 이제 공유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시장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서 현대차가 진행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당연히 적자겠죠. 3년에서 4년 내에 흑자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던가 미국 증시의 IPO 전까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완전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했어요. 아틀라스죠. 얘가 지금 이제 최근에 막 덤블링을 넘어버린다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막 장애물을 돌파를 하는, 그리고 이제 막 한 다리로 균형을 잡는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는 양산이 진행이 돼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화물 하역 작업 로봇 픽시 이런 것들을 픽이죠, 픽 이런 것들을 시판에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올해 생산량이 이미 매진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대차 그룹 완성차 공장에 물류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등 완전 무인화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의 가치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물류,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을 핵심 자회사로서 지금 이제 납품을 해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SMRC라는 지금 이제 시장 리서치 업체 쪽에서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연평균 50% 이상으로 어마무시하게 올린다. 해마다 50%씩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작년에 지금 이제 15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5년 내 2028년 정도까지 264억 달러로 20배 가까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장을 하게 된다. 초기 성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나 호스피탈 이런 돌봄 로봇으로서 성장이 주도를 하게 되되 막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 양산이 폭발을 하게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 부문 도입 여기서부터 수백만 대씩 막 찍혀 나오게 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예측치를 지금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관점을 놓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뭔가 기대감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옵티머스 쪽 굉장히 뭐 집중을 많이 시켰는데 일단은 나온 것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형편없는 내용이기는 해요. 로봇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충격이 우려가 될 수가 있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저평가 메리트로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이 안정적으로 이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는데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지분 투자가 들어갔죠. 지금 이 현대글로비스가 아주 중요한 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정의선 회장이 보유를 하고 있는 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지분 중에 하나예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개편의 주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뭔 말이냐?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시총이 10조도 안 되는데 이 가치를 띄우면은 띄울수록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의선 회장의 돈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모비스 쪽과 지금 합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지분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이 칼라일에다가 지분을 한 10% 정도 넘겼어요. 그래서 얘 칼라일과 함께 현대글로비스 쪽의 지분 가치를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지금 중요한 거는 로보틱스, 스마트 물류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지금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인천국제공항에다가
로봇을 도입을 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정거래법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주 가치까지 제고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현대모비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투자가 또 주요하게 들어간 그룹 중에 하나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현대차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정점이 얘가 이제 현대모비스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모듈 사업과 AS 사업부, 부품 사업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정의선 회장 쪽에서 추진을 하는 게 얘와 현대 글로비스를 합병을 하는 건데 지배 구조의 정점이다 보니까 현대모비스의 가치가 너무 높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현대모비스의 가치가 낮으면은 낮을수록 좋고요. 글로비스의 가치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듈 사업부나 AS 사업부 이런 알짜 사업부들을 자회사 쪽으로 지속적으로 분할을 하고 있는 게 뭔 말이다. 이 현대모비스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기업 가치가 낮을수록 오너 일가가 지분을 확보를 하는데 유리하다. 결국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현대 엔지니어링을 현대 엔지니어링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기업 공개 절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IPO 이후에 모비스 지분을 확보를 하는 수순이다. 그래서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단기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눌러야 됩니다.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내려오는 구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전략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3년에서 4년 정도 사이에 뭔 말이다. IPO가 진행이 되는 모든 자금들이 현대모비스 정의선 회장이 안정적으로 지배 구조를 확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바로 이제 이 디지털 트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이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로봇이나 컴퓨터가 이 해당 카메라를 통해서 수집을 한 이미지를 자기들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내에다가 거의 현실과 똑같은 공간을 그려 놓거든요. 이게 지금 메타버스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메타버스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디지털 트윈이 바로 메타버스에 돈 되는 상업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달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 듀플래닛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D 가상 공간 구축을 할 수 있는 기술력, 그러니까 2D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3D 가상 공간 구축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거울 세계, 디지털 트윈 거울 세계 세계 탑 티어가 목표다. 수년 동안의 디지털 트윈의 영역을 연구를 했고요. 국내 디지털 트윈 분야의 선도로서 달려나간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지금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의 협력 기대감까지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인즈랩입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하는 업체예요. 기술 상장 특례 평가로서 상장이 되었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은행 주요 거래처에다가 바로 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실현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사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정부 지원 디지털 기술 사업화, 돈 되는 상업화라는 거죠. 유망 기관에 선정이 된 기업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말간에 이제 뭐 테슬라 쪽에 이 AI 데이 기술 행사 이거를 이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언론 쪽에서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뭐 테슬라 쪽에 로봇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실지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하드웨어 쪽인 부분에 있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행사였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냥 막연하게 로봇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 이유는 이 로봇 사업을 최대한 가치를 띄워서 돈을 왕창 벌어야 그래야
정의선 회장이 안정적으로 현대차 그룹을 장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관련된 내용들, 투자 포인트 관련된 종목들까지 짚어드렸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관련된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해드린 내용만 숙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아무런 뭐 거리낌이 없겠다 말씀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구독자 2만 분 돌파 이벤트 빠르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에 뭐 은행 설치하고요. 카톡 설치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여기 이제 어플 나오죠. 급등 타이밍 유튜브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는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거 설치를 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하시는 것도 100% 무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그 입장을 하시려면 로그인 아이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디. 이거 아이디 여러분들 가입을 하는데도 휴대폰 번호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주식 광고 문자가 너무 많이 오시죠? 여기 휴대폰 전화 번호도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용하시고요. 아래쪽에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위쪽에 이제 구독자 2만 명 돌파, 2차 전지 등 리사이클 총정리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뭐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설치를 하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열띤 이런 성화 바로 이제 또 되돌려 드리고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치열하게 분석 드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증시 내용이 아니라 급등 타이밍이 추구를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증시 현 시점입니다. 현 시점. 작년에 올라갔던 거 관심 없고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지금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전 매매 관점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꼭 활용을 해보세요. 추천주나 이제 여러분들이 당일 매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까지 알려드리는 증권 투데이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여러분들과 커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